안녕하세요.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. 오늘은 지난 일주일간 미국 증시에서 이제 호재 그리고 악재가 이제 공존을 하는데, 하지만 아직은 관성의 법칙이 작동하는 시간이에요. 그러니까 악재가 최근에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호재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, 그 관성이 지속되는 기간이다. 그런데 이 악재가 크기가 얼마나 크냐가 이제 중요하겠죠. 지금은 이제 고용을 조금 둔화되니까, 고용이 둔화되죠. 이걸 두고 이제 악재라고 하시는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지난달에 한 7만 건이 넘었죠. 그 고용 인구가. 근데 5월입니다. 5월이고 6월은 고용 인구가 아마 20만 건 안팎까지 내려왔을 것 같은데, 근데 이게 이제 평균을 하면 그래도 2만 건 가까이 되거든요. 근데 이거를 두고 이제 악재라고 볼 수 있냐? 왜냐면 고용도 시기적으로 몰리는 시기가 있단 말이죠. 그 주가도 막 시기적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있듯이 고용도 시기적으로 몰릴 때가 있단 말이죠.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평균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.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는 이 악재가 진정한 악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. 또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. 즉 오르는 힘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.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7월 6일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 S&P 500은 대부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600선이 고점으로 봤는데 그걸 사실상 돌파했고, 나스닥 100은 2600선까지 올랐어요. 지난 4월 포유 환율소가 매수 타밍이라고 한 그 저점 대비로 보면 S&P 500은 11%, 나스닥 100은 거의 40% 올랐어요. 그러니까 나스닥 100이 S&P 500 상승을 견인한 거죠.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는 4.1에서 4.45까지 47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, 고까지 갔다가 다시 4% 초반까지 와가 있는데, 일단 채권 시장에서 호재인 것만은 맞죠. 물가가 조금 안정되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채권 시장에는 호재다. 그렇게 본다면 또 이 채권 시장 호재가 주식 시장에서도 보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호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는 제가 약 한 달 전부터 104에서 106 정도 될 거라고 이래 생각했는데, 지난주에는 104.5에서 105.7이니까 약 한 1% 정도 등락하고 있어요. 구리 가격도 이제 좀 빠졌다가 회복 중에 있고, 그러니까 아직까지 세계 경제도 꺾였다고 보기는 힘든다.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구리 가격을 한번 볼 수도 있겠고, 일단 실물 경제 환경은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고 있고, 고용은 5월 대비 6월에 조금 둔화되고 있다.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다. 근데 이제 GDP 성장률을, 이게 2분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건데, 지금 고용도 5월은 좋았단 말이죠. 6월이 나쁘기 때문에. 그런데 5월, 6월의 고용이 7, 8, 9 소비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. 그렇게 본다면 3분기에도 그렇게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. 성장률이요. 또 물가도 아직도 오르는 국면에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 조금 둔화는 될지언정, 국내 일부인지 다수인지는 모르겠는데, 미국 경제가 또 침체가 임박했다, 이런 표현은 아직은 느끼지 못하겠어요. 그렇지만 이제 물가 안정과 고용시장 둔화가 또 연중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확산시키죠.
정시 참여자들 주식이든 채권이든 금리 인하 기대감을 확산시킬수록 유리하니까. 특히 또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본 그 투자은행들 많잖아요. JP모간 대표적인데, 그리고 긍정적으로 본 기업들도 투자은행들도 얼마 안 됐어요. 원래 초마하더라도 또 부정적으로 봤거든요. 4월경에. 근데 4월경에 다시 또 주가가 회복되니까 연말 S&P 500을 5,600까지 보고 이랬는데, 부정적으로 본 투자은행들은 채권 투자를 많이 했을 거예요.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물가 안정은 채권 가격 상승을 또 이어질 수 있거든요. 이 경우에는 또 투자은행들의 영업실적이 개선돼요. 지금 연준이 시중은행, 투자은행이죠.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큰 문제가 없고, 앞에 대손 충당금 상환한 것도 이익으로 환원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떴더라고요. 그만큼 이제 미국 투자은행들은 부정적으로 본 지금까지 정시를 부정적으로 본 투자은행도 채권 시장에서 비중을 높였다면 웰스파고나 JP모간이 채권 비중이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투자은행에게는 호재가 되니까, 어떤 지금 미국 정시는 악재는 시작되는 단계고, 호재는 또 다른 호재가 이제 채권 시장 안정이죠.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관성의 법칙이 작동하는 시기다. 그렇지만 이제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이 배경이 조금은 이제는 주인은 할 때는 됐다. 즉 주가 지수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. 그런 측면에서 한번 미국 정시를 봐야 되겠고, 또 여담 하나 하면 지난 3년간을 보면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은 대부분 희생이 됐을 거예요. 그것도 중간중간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기도 많았어요. 2023년 초 그때 대부분의 미국 경제 침체로 봤고, 그 다음에 3, 4월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되니까 그때 또 미국은 끝났다라는 얘기가 있었고, 10월에도 조정을 받으니까 또 이제는 끝났다라는 또 부정적인 얘기가 확산이 됐고, 원래 4월에도 그랬고, 그러니까 지금 최근 한 1년 반 동안에 한 너댓 번 부정적인 견해가 시장을 지배하기도 했거든요. 그러나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 결국은 이겼다. 그래서 이제 흔히들 유튜브에서 부자가 되는 조건, 또 대운이 드는 시기,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. 세상을 비관적으로,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지 마라.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. 즉 산에 가야 범을 잡지, 산에 가면 범한테 잡힐 수 있으니까 산에 가지 않으면 범은 영원히 못 잡죠. 근데 범을 무서워하면 범이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람을 해치겠죠. 어떤 긍정적인 사고도 중요하다. 다만 환경은 파악을 해야 된다. 호랑이도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죠. 마찬가지로 여기도 환경은 체크를 해야 되는데, 그 환경이 과연 지금까지 미국 경제를, 또 미국 정시를 부정적으로만 해석을 했던 사람이 가지고 오는 그 근거 자료, 예를 들어서 물가도 오르고 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인상하고, 또 물가 상승률은 3년간 20%인데 기준금리는 겨우 한 3, 4% 올려놓은 거, 그리고 소득이 증가하고, 이걸 경제학 교과서 이론으로 빌리더라도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세로 축에 고용을 놓고 그 다음에 가로 축에 GDP를 놓으면
물가가 올라가면, 즉 소득이 수반되는, 또 고용이 수반되는 물가 상승은 GDP를 창출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기업이 이걸 증가시킨다는 거고, 또 세로축에 소득을 놓고 또 가로축에 소비를 놓으면, 미국은 소비가 GDP의 70%니까 뭐 GDP를 놓든 소비를 놓든 소득을 놓고 보면 또 GDP는 증가해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제 전문가들이 악재라고 얘기한 뭐 금리 역전이라든지 장단기 금리요, 그 다음에 기준금리 너무 지나치게 올렸다. 근데 물가를 감안하면 전혀 지나치게 올리지 않았거든요. 또 미국은 그 금리 문화가, 대출금리 문화가 고정금리 문화예요. 그러니까 별로 그 불이익이 없는데 저 근거 자료가 취약하다는 얘기예요.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전망이나 분석이 틀릴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 그 근거 자료는 설득력이 있어야 방향이라도 맞춰낼 수가 있다. 근데 그 근거 자료가 턱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산에 가지 않는 자가, 아니면 산에 가지 않고 호랑이를 방어하는 자가 더욱더 피해를 입을 수 있다. 즉 인버스 투자를 하거나 공매도를 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.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상봉은 확인하고 인버스 투자하라. 지난 한 6월입니까? 6월 말경에 조금 또 조정을 받으니까 그 엔비디아가 막 낙폭이 커지고 하니까 또 공매도 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. 그런데 지수도 상봉이 확인돼야 되고 그 개별 종목도 상봉이 확인된 다음에 인버스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. 오히려 그 이전에 하면 위험이 커진다. 그리고 항상 저는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성격이 사주팔자를 좌우한다.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자료만 가지고 나와요. 우리 유튜브 공간에서 그런 사람 몇 명 있는 것 같아요. 항상 가지고 나오는 자료가 부정적인 자료예요. 뭐 일본이 망한다. 이 망한 국가가 어떻게 미국보다 실업률이 낮고 또 미국보다 주가 상승률이 높고 기업이익은 3년째 사상 최대 이익이고 또 와타나베 부인 등은 소득이 증가하고 어떻게 망한 나라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.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더 힘이 세고 큰데 자꾸 힘도 없는 부정적인 얘기를 가지고 나와 일본이 망했다, 미국이 망한다,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성격이거든요. 성격이 사주팔자를 좌우한다.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, 그것이 사주팔자에 크게 도움이 된다. 즉 그 대우는 그 성격이 좋은 사람한테 찾아간다.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대운이 들어온다. 다만 그 근거 자료, 아까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판단이 되는 근거 자료는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